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잘 쉬셨습니까? 만만치 않은 어제 오후였는데요. 특별히 한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고, 반면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편안하게 저녁 맞이하셨고, 저녁 마무리도 지금 편안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두말할 것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으신 분은 기분이 딱 이거죠. 어제 노래 불러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난 눈누난나 하는 상황이에요. 한국 시장도 오늘 어제 그 공포감에서부터 좀 해방되고 눈누난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아침에 너무 길어져서 많은 분들이 좀 아침에 좀 빨리 핵심만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5분간에 가능하면 5분 안에 핵심을 다 말씀드리고 뒷편에 서서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달러 어디로 가? 이겁니다. 달러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달러의 약세가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뒤집혀지면은 충격을 시장에서 받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일단 깔고 가는데 어찌되었건 지금의 달러의 약세가 왜 나왔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 국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위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가 급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팬데믹에 의해서 몇몇 국가들은 더 안 좋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터키, 브라질 이런 쪽은 환 가치가 달러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져요. 사실 한국도 오늘 달러 대비 워낙 올라간 게 없습니다. 지금 달러의 약세는 어떻게 된다? 유로화와 연관된다. 유로화의 강세는 어떻게 된다? 그 부분은 제가 일요일날 올렸던 각도기 책방, 독일 책방에 올려놓은 유럽의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잠깐 있어요. 7,500유로와 관련해서. 그리고 아니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앞에 마무리하려고 마음 급해. 그렇고요. 자, 이제 이 달러 약세는 달러 약세 기조로 따로 봐야 되고요. 채권은 어떻게 됐어요? 채권은 지난주 1,120억 달러 예, 대규모 물량 발행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규모 물량 발행이 이제 줄어들었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가는 다시 상승이에요. 그러면 복원을 했어요. 기존의 복원. 즉, 지금 상황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유동성이 많은 걸 기본적으로 깔고 해석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유동성이 많으니까 뭐가 좋아요? 자산 가격이 다 오르는 거야. 왜? 돈을 갖고 있으면 가치가 훼손되니까, 현금이 가치가 훼손되니까, 달리오가 얘기한 것처럼 현금이 쓰레기다. 이런 상황들이 실제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뭘로 가요? 자꾸 다른 자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자산 주식, 또 두 번째 자산 채권, 세 번째 자산 원자재,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왜 달러는 그동안에 그런 강세였느냐? 위기였으니까. 달러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현금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기업이 자빠지게 생겼으니 돈을 갚아야 되니까 현금이 빨리 필요하니까 달러 주세요. 근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달라고 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였는데, 이제 그 위기 상황들이 해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 해소가 된 상황에서 각국의 정부들이 돈을 막 풀으니까 와, 이게 돈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근데 누구는 더 많이 풀어? 미국은 더 많이 풀어. 근데 그럼 유럽은 안 푸나? 유럽은 풀었는데 왜 좋아? 왜? 얘네는 이제 재정통합하게 생겼거든. 이제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거든. 공동재정인과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세금까지 걷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 뭐라고 그래요? 다국적 기업들한테 세금 걷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유럽에서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유로 롱 포지션이 그냥 강한 거예요. 롱 포지션은 사자 포지션을 롱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남들 못 알아듣게 암호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롱 반대는 숏. 숏은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잘못되는 이유가, 지금 자 보세요. 지금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금리가 올라서 달러 값이 올랐다.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 달러 값이 떨어졌다? 그게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냐면 지난주 우리가 후반에 봤지만 금리가 오른다고 달러 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하루 올랐다 다시 떨어진 거예요. 하루 오르니까 그때 금값이 떨어졌었죠. 그렇죠. 이게 결국 뭐냐면, 지금 이 시장을 베이스로 읽는데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뭐냐면, 기초는 그냥 돈이 많다예요. 너무 많다니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이거를 빼놓고 설명을 하면 설명이 안 되는데, 설명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니까. 결국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이 어디서 더 드러나느냐? 오늘 나온 것 중에 7월 주택 착공이 나오거든요. 미국에. 전월비 몇 프로 올랐냐면, 이게 진짜
야, 이게 가능해? 22.6%가 올랐어요. 149만 6천 채. 전문가들 예상치 얼마? 4.6%, 124만 채. 4.6% 증가도 적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얼마가 들었어요? 22.6. 야, 이거 돈값, 똥값 되니까 집이나 짓자. 뭐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이 집이나 지어서 집으로라도 이 돈을, 버텨야 되겠다. 돈 갖고 있으면 쓰레기라는데, 그래, 내가 보기에도 쓰레기도 저렇게 돈을 많이 뿌려놨는데, 돈이 몇 배가 늘었어? 위기 이전에 비해서 4조 달러 되던 게 지금 7조 달러 대. 그리고 그전에는 얼마? 1조 달러 대. 리만 사태 전에는 늘고 또 늘고 또 늘고 또 늘었네. 야, 이거 돈값 떨어지는 건 확실하지. 자, 그러면 더불어 뭐가 올랐어요? 페어? 금값도 올랐습니다. 다시. 금값은 얼마? 2,000불 이상 다시 올랐어요. 그럼 구리값은 가만히 있으면 올랐지. 원자재도 올랐어.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되냐는 거예요. 위험자산인 채권도 오르고, 안전자산인 채권도 오르고, 위험자산인 주식도 오르고, 뭐랄까, 대체자산인 원자재도 오르고, 예. 경기가 좋냐 말이지. 경기는 안 좋다고. 왜 오르냐고. 네.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뻔한 사실. 유동성이 많다. 네. 유동성이 많은 것이 지금 미국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한국에 어떻게 전이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원화는 오늘 별로 강세가 아니었습니다. 원화는 1183원 75전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아니에요. 근데 달러는 얼마? 93이 깨져서 얼마? 92.32. 네. 와. 하루에 0.5%. 됩니까 이게? 야, 하루에 0.5%. 그런데 이제 N은 더 강세. 105.42. 야, 일본 큰일 났네. 일본 큰일 났네. 한국은 어떻게 돼요? 한국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유로 달러는 어떻게 해요? 1.1933. 야, 얼마 만에? 27개월 만이에요, 이거 지금. 27개월 만에. 됐죠? 자, 이제 오늘 하루에 브리핑이 필요하셨던 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아요. 이제 천천히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기조는 유동성이 너무 많은 것이 지금의 상황대로 불러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달러의 약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달러 약세가 왜 이러냐? 코마네츠 방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렇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가 돼도 이상하고 재선이 돼도, 그 다음에 바이든이 돼도 불확실성이 있고,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미스 USA 안녕.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 우리는 몰라. 잘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미국에 계신 분은 훨씬 더 이해되죠. 트럼프가 돼도 골 때리고 바이든이 돼도 잘 모르겠어. 이거 정말 한마디로 뭐라? 대략 난감합니다. 참 이거 난감하네. 난감한 상황이고, 공화당 민주당 협상은 점차 안 돼. 스티브 무니시는 야, 민주당 니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공화당은 더 낮춘다 그래요. 네, 더 낮춘다 그래. 민주당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거 갖고 될 턱이 없어. 더 써. 이랬는데 더 낮춘다 그래. 이게 그러니까 협상이 더 미궁으로 빠지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달러는 줄줄줄줄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 오늘 이제 채권 지난 이제 채권 얘기를 다시 또 잠깐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 이 부분들의 핵심들은 그 화면 바로 밑에 단에 글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했어요? 모건 스탠리는 미국 국채 장기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초저금리 상황 장기화와 다르게 금리 상승 전망이 견고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에서는 금리 상승 전망이 견고하다. 네. 왜냐? 연방준비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가능성이 상당히 작기 때문이다.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통화 완화 정책도 지금 한계에 근접해 있고, 결국 장기물 금리 중심으로 금리 상승세 확대될 것이다 라고 머건 스탠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계속 채권 시장 발행 인물이 너무 많아, 이렇게 반응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 계속 드렸죠. 제가 경제를 보는 기본은 상식에 의거하는 거예요. 상식에 의거해서 보는데 중간중간에 이상한 돌발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채권을 워낙 많이 찍었잖아요. 채권을 많이 찍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채권을 계속 찍겠다는데 돈 빌려줘. 근데 조금 있다 또 돈 빌려줘. 또 조금 있다 또 돈 빌려줘. 또 이렇게 돈 빌려줘. 이렇게 하는데 금리가 과연 낮은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 혼돈의 세계야. 막 전쟁의 세계, 혼돈의 세계야. 근데 돈 빌려달라는 애가 막 등치 막 있다만 해. 막 우람우람 해서 제 뒤로 숨으면 모든 것이 안전할 수 있겠어. 막 비바람에 막 풍파가 몰아치는데 제 뒤로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걔가 갖고 있는 뭐든지 한 자락 잡고 싶죠.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도 강해지고 금리도 어떻게 돼요? 강해지다. 채권도 강해지죠. 즉 채권이 강해지면 금리는 내려간다. 자, 봉대가 있다. 채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모진 풍파가 되는 게 아니고 마치 그 큰형이 맨날 술 먹고 껄렁거리는 건달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이제 갈랑말랑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숨고 싶겠어요? 쟤하고는 이제 거래 좀 그런데 근데 금리 내가 이걸 더 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혹하지. 그럼 그래도 과거에 그 아우라가 있는 앤데 뭐 하나 더 준다는데 알사탕 하나 더 박아서 준다는데 못 살 일이 없죠. 그런데 뭐예요? 점점 알사탕이 하나가 되고 알사탕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붙여줘야 그걸 사겠다는 이런 상황으로 변할 수 있죠. 왜냐면 계속 돈 꺼달라고 하니까 자연스러워요. 이거 충분히. 자, 이 상태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해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금리가 올라서 달러에서 받는 이자가 많으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야 된다. 이렇게 하기가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지금 안 맞는, 다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 거고, 따로 노는 데의 베이스는 유동성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채권은 채권 시장대로 노는데, 이제 채권은 채권 시장대로 놀 때는 그동안에는 무조건 위험하니까, 그리고 얘네께 제일 안전하니까 무조건 했었는데, 발행이 많아지니까 금리가 살짝 올랐다가 이제 발행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다시 채권이, 원래 그 기조는 있었잖아요. 채권 강세 간다. 그 기조로 다시 돌아온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채권 시장이 테스트가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또 발행물이 또 한 번 더 세차게 한 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왔다 금리가 이제 채권 발행이 적어지니까 쭉쭉쭉 내려오죠. 근데 다시 채권 발행 한 번 또 이만큼 아니더라도 더 많이 늘어. 규모가 돼. 그러면 금리가 다시 오르지 않겠어요?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때 오를 때 고점과 저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채권 시장의 흐름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제 판단에는 물량이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장기물 금리는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것처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물량을 도대체 얼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파악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파악해 보는 게 먼저고, 그럼 얘는 그렇게 놀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놀아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량이 많이 현금 물량이 많이 풀렸고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에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지.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 이면을 보셔야 돼요. 자, 앞에 분들은 다 나가셨죠? 미국 시장 정리는 이미 거의 끝난 거예요. 거의 끝났으니까 다 나가셨죠? 자, 이제 우리 배우자는 의미로 남아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누가 행동을 할까? 자, 이거를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연준이 가만히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연준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연준이 움직이면 골 때린다는 거죠. 연준이 움직인다는 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움직여? 어떻게 움직여? 돈을 빼든가 금리를 올리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무너지는 걸 용납할 수 있나요? 용납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패는 깔아놓은 건 있죠. 우리한테 패를 깔아놓은, 형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은 있죠. 2022년까지는 걱정하지 마. 금리 안 올 테니까 열심히 놀아. 괜찮아. 옷 좀 버리고 막 흙탕물 뒹굴어도 상관없어. 내가 금리 안 올릴 거거든. 너희들 깔끔하게 집안에 들어오는 거 안 해도 괜찮으니까 자, 놀아. 이런 상황이 전제적으로 지금 깔려 있죠. 그러나 엄마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 놀아 이랬는데 애들이 막 흙탕물에 막 뒹굴고 있으면, 야 이놈아 빨리 들어와,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주시해야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달러, 이것과 오히려 연계돼서 지금 달러가 약세인 거예요. 금리가 올라서 달러 강세였다라고 보기에는 지난주에 상황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약세가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되냐는데,
팬데믹 상황들도 이 부분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들이 가장 심한 나라 미국, 그다음 브라질, 또 터키,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환이 안 좋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유럽은 제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가 강세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도 또 조금 연관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미국의 자산 가격은 채권,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뭐 원자재만이 아니고 부동산, 오히려 지금 부동산이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의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전 세계적인 문제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상황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하웨이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자 중국에 대한 비방과 중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로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방은행은 주간 경제지수 올해 성장률 5.72%로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4.85% 하락 전망해서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 더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CNBC에서는 1단계 무역협상 체결 당시의 협상 조항 이행률은 미국과 중국의 25%에 못 미친다라고 얘기했고, 기술 뉴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매출이 가이던스를 하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이 얘네가 얘기했던 예상치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기업들의 메모리 수요 약세가 디램과 낸드 가격 하락 압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주호 증권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언택이 그동안에 계속 화랑이 됐는데, 언택이 화랑이 될 때 계속해서 먼저 구매해야 되는 게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언택도 하이를 찍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값 2,000달러 넘었고요. 네. 이런 정도로 시장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앞에 이렇게 빠르게 그냥 미국 시장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그래서 보실 분은 보고 끝내고, 그 다음에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뒤에까지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빨리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이 올라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찍는 시간도 걸리고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루 한국 시장 어떻게 되면 좋겠다? 그랬어 난 눈누났나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픔들이 회복되면 좋겠는데요. 어찌되었건 항상 우리 투자자들은 현금 보유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부족한 미국 시장 정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책이 출간됩니다. 8월 19일 날이 책이 출간되어서 이제 내일이면 집에 도착하실 걸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출판 그 서점에 깔리기 시작합니다. 네, 부족한 초보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약간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안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막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한 생각이 있는데 초보자들을 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 이게 이제 한 7, 8권 합친 개념이고, 그 다음 실물에서의 경험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초보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